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 시장에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로 향후 20년 동안 25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북한군 총격에 우리 공무원이 숨지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서 실장의 전격 방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장중에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27위로 직행한 빅히트는 현재 상승폭을 줄이고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의 요구로 빠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고리로 방위비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일단 대선 전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희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대선 전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문희신 장관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 증시도 빠졌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어느 정도 충격이 있습니다. 낙폭이 좀 커지는데요. 코스피가 1.27%, 코스닥은 3%대까지 급락으로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이나 023153-2611, 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객장 상황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객장 상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등으로의 매수세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세미캠, 휴마시스 등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SK텔레콤, 롯데케미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타바이오, 캠트로닉스, 동훈아나텍 등의 일단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도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를 해본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3.12%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 만큼 일단 하락에 좀 실망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기회를 계속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개별 이슈 등에 따른 종목 장세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 크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 쪽이 아마도 골판지 제조 테마 상승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상으로 이제 안산에 위치한 이 대양제지공업 화재에 따른 생산 중단 여파,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부산 확진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세 자릿수대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 그러니까 이는 곧 당연스레 택배 수요 증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골판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 시기적으로도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좀 도래하면서 향후에도 이런 골판지라든가 골판지 상자 등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으로 대부분의 관련주들의 상승세 좀 이어졌던 가운데 한국 패키지, 태림 포장,
대림 제지, 신대양 제지, 세아 등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하고 전망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하락 속에서도 모멘텀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을 만큼 모멘텀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멘텀 가운데 당연스레 실적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시기적으로도 연말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실적주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의 특징은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내년도 실적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유입되었던 사례가 좀 많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여러 종목들이 꼽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금호석유, 시젠 등까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 상향 기대주들 가운데에선 SK, 삼성전자, 카카오, 콜마 B&H, 롯데쇼핑 등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일단 큰 틀에서는 작은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 위주로의 시장 대응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점검해드립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연말 다가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배당주 얘기들 나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최저까지 또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때요? 찬바람 불어올 때 배당주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성장주 그리고 이제 언택트 관련주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죠. 하지만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약간의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좀 조정과 어떤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시기가 맞물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주가도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작년의 배당률보다는 올해 좀 높아지는 수준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 한 163개에 대한 이 올해 배당 금액에 대한 예상액이 지금 작년 같은 올해 올해 25조 한 5,365억 정도로 작년에 25조 8,800억을 넘었던 수치보다는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에 대한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 작년 대비해서는 연말까지 가봐야겠지만 이 배당 수익률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주 친화적인 어떤 트렌드도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배당을 늘린다는 부분은 이 자기 회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까지 표현한다는 수단으로 봤을 때 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소로도 사용하면서 이 배당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늘리는 그런 상장사들이 많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도 이 5%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20개 정도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개 이상 중에서 12개 정도가 이 금융업종,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지주사들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배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1% 이상 늘어나는 회사로 봤을 때도 한국전력, SL,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계, 대한항공, 페노션 등이 지금 꼽히는 상태이고요. 말씀드렸던 이 9개 회사 중에 여러
그 9개 회사 중에서도 이 6개사는 작년에 배당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한국전력은 작년 적자가 인해서 배당금이 빵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1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250원의 배당이 예상되면서 무배당은 안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실적과 이 배당 수익률을 좀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전력을 좀 안정적인 이 배당주 투자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3분기 수익을 봤을 때 올해 여름 때 그렇게 덥지는 않았고 어떤 장마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전력 소비량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환율이나 그리고 이 석탄 투입 단가가 좀 하락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연료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배당 수익률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력 시장 연간 DPS를 고려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그 주가 수준을 봤을 때도 이 배당 수익률은 5% 이상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면서 배당주에서는 이 한국전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화업계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좀 어렵다, 타격이 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극장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약간의 좀 암울하게 좀 크게 좀 어떻게 바뀌는 부분이 좀 눈에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3분기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이 1,505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급감하고 관객 수 같은 경우에도 1,743만 명으로 71%가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미국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도 3분기의 박스오피스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90% 이상씩 줄었다는 걸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이 영화 업계에서의 이 영화 업계의 타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2분기 때는 그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6월 24일에 개봉했던 살아있다, 반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이 영화들의 흥행을 이끌면서 활기를 되찾았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는 이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관객 수가 다시 한번 급감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이 7월 달에 562만 명, 8월 달에 883만 명으로 기록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9월 달에 299만 명을 기록하면서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1월 말에 1월 말에 잠정 폐쇄에 들어갔던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부터 이 방역 지침과 함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 특히 이 중국의 국경절을 과 포함되는 봤을 때 우리나라 대비적으로 큰 폭의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대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작 개봉 예정에 돼 있었던 그런 대작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4분기 때까지도 4분기 연말까지 갔을 때 이 관객 수를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개봉 예정이었던 승리나 영웅 같은 이런 국내 작품 비롯해서 분노의 질주, 여러 가지 킹스맨 같은 아시는 그런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도 헐리우드 작품도 지금 미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 업종에 대한 그 투자 부분은 연말쯤 가야 확인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주요 영화관 사업자들이 상반기부터 펼쳐온 어떤 비용 통제 기조를 하반기에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하고 투자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3분기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연말에 어떤 관객 수 그리고 개봉 라인업을 좀 보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영화 관련 업종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기준 미국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 자릿수 10.4%포인트 앞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거구도 못 바꾸면 재선 실패하는 건데요. 좀 꺼내들 만한 역전 카드가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승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6년도에도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그 80% 지지율 상황에서도 역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퀴니피악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토픽이 경제하고 법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역전 카드로 세 가지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건강하다, 면역됐다, 또 우편 투표를 하면은 표가 강에 버려진다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다는 거죠. 그럼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는 내년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고용 창출, 경제 살리기에 자기만한 후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윗 같은 SNS를 통해서 바이든은 계속 헐뜯는 건데요. 국가 사회주의자, 부패주의자, 또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면서 네거티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의해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만 트럼프는 늘 그랬듯이 지지자들이죠. 백인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계속 전달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3주 정도 앞두고 지금 집회를 개최한 거예요.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현재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2016년도 대선 당시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시간, 위스콘신 쪽에서는 지지율이 10% 전후까지 지금 뒤쳐져 있고요.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도 오차범위죠. 4%포인트 전후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이들 6곳 같은 경우에는 표가 75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데입니다. 이 때문에 그 트럼프가 고전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자신이 내건 공약이죠. 제조업의 고용을 되찾주겠다고 했던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은 오하이오라고 하는데요. 2016년도 대선 당시에 8%포인트 차로 승리를 안겨줬던 아주 핵심 선거 지역입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18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역대로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오하이오에서 떨어진 공화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도 많고요. 또 주변 중서부 지역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주간 유세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치 자금도 이 지역에 그냥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출범을 하면 소득 재분배 굉장히 또 중시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경제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얘기가 나올 텐데 얼마나 끌어올리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 상하 양원을 모두 차지할 확률은 60% 이상으로 좀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그 맨하탄 그 연구소라든지 텍스 파운데이션 같은 쪽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경우에 법인세라든지 부자 증세로 인해서 세수 증가는 10년간 한 3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세출 증가는 11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이 큰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순증분이죠. 세출 증가분에서 세입 증가분을 빼보니까 8조 달러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년 단순 평균 하더라도 GDP를 8천만 달러 정도를 8천억 달러죠. 올리게 되니까 4%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8조 달러의 재원 조달 문제인데요.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FRB가 국채를 인수하더라도 지금보다도 2배 이상의 국채를 매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겠고요. 주가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는 자산 버블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보십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 협상은 대선 전에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오늘 문우신 장관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연준의 국채 인수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 구매 7천억 달러를 쓰게 되고요. 또 4년간 2조 달러의 그 청정 에너지 투자 같은 친환경 SOC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유학, 간병에 10년간 무려 7,750억 달러를 쓰게 되고요. 공적 의료원 보험 예산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대규모 재정 출동을 시키려면은 FRB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으로 여성 비둘기파로 알려진 그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FRB 이사 그리고 흑인 출신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은행 총재를 앉히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FRB 인사가 재무장관에 앉게 된다면은 대규모 재정 파이낸스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제한 돈줄기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정권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반란이죠. 금리 급등이라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자산 버블이 일어나지만 최악의 국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이번 그 다음 정권에서는 주목해서 이 부분을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양책 협의 안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다시 종합경제대책 검토하고 있다면서 번복한 거잖아요. 대선 전에 어렵겠다라고 문우신 장관은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전 가능성은? 네,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급해졌는데요.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10월 들어서 수만 명 규모로 해고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금 수준이 낮은 레저라든지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도산이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코로나 쇼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 감소, 또 개인 소비마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경제 살리기 정책 자체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대로 놔두면은 주시장이 대선 전에 타격을 입어서 선거의 역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여야는 항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고요. 문제는 재정난에 빠진 지방 정부죠. 특히 캘리포니아라든지 몇몇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우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신도 1조 8천억 달러 규모까지도 양보해주긴 하겠지만 여전히 4천억 달러라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합의는 대선 전에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이제 대선이 11월 3일이고 결과가 확정이 될 텐데 12월 이후나 뭐 새로운 의회가 개회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실탄 투하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네, 뭐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기름이 떨어지기 직전에 겨우 도착한 주유소가 또 마침 또 임시 휴업 중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유소까지 조마조마하게 운전을 해본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부양책에 힘입어서 V자형 회복을 보여왔는데요. 지금은 기름이 좀 떨어져서 급유 램프가 깜빡거리는 상황입니다. 재정 자극이라는 휘발유를 빨리 주입해 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정당 간의 당파 싸움이 워낙 심하고요. 여기에 에이미 베러 판사의 비준을 둘러서 이번 주에 민주공화당이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또 선거 뒤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 승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요. 이럴 경우 재정 절벽이죠. 재정 정책의 효과가 소멸이 현실화돼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위 FRB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되풀이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연내 재정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다면은 연준도 후폭풍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 FRB가 나서서 재정 공백을 금융 완화로 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FRB가 가장 싫어하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면 세계적인 자금 흐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예, 실탄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미국 경제는 4월 바닥으로 뭐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 부분? 네, 며칠 전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요. 최근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 전망치를 보면은 3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23.9% 정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2분기에 마이너스 32%에 비하면 분명히 V자형 회복입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GDP 성장률이 쭈쭝거리고 있고요. 3월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만료되면서 재정 절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과 소비도 위축이 되고 있다는 신호음들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요. 실직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고, 이 과정 속에서 정보 관련이라든지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된 화이트 칼라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데, 반면에 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상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 디지털 경제, 가전 필수 제품과 관련된 공급 기업이라든지 IT가 발달된 서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영제 산업, 관광, 레저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라든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고요. 지역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대선에 승리를 하든지 간에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자산 가격 상승은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그 산업들, 그리고 잘 나가는 지역들만 계속 좋아지는 이런 K자형 경기 회복이 앞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미국은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7% 전후, 내년에는 플러스 4.4% 정도 예상이 되고요. FRB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는 금융 완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지금 주시장의 유동성에 의한 주가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소비를 견인하는 뭐 양대축이 미국, 중국일 텐데,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발 해상 운송 지연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까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이어지는 그 상정 기간에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요. 또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기, 노트북, 스마트폰, 식기, 가구,
장난감 재고가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준비를 해놓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가전 양판점이죠. 베스트바이, 홈데포 같은 경우에도 식기세척기라든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재고가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 작업이 지금 차질이 발생했고요. 또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편도 전 세계가 간편 운항 중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운송료는 9월 말 기준으로 4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가 3,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나 급등을 했는데요. 10월 달 들어서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미국 그의 상정 기간 동안에 물량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상품 부족 상태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을 보면요. 해상 화물 처리량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부족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상품 재고율을 보면은 현재는 1.23배입니다. 1992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미국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일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 전월 대비해서 보면은 소매업체의 재고 잔고가 10% 이상 감소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5개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개인 방호용품이라든지 식료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가전제품, 생활용품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류 혼란이라든지 재고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해상 운송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재율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수송 단가도 상승하는 특수도 있고요. 또 해상 운송료가 올라가니까 유럽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화물 수송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와 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안 좋은데 한국 상황은 의외로 물류 회사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이런 특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또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 우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완치됐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좀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미국 대선 한 달 전에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상 외에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바로 10월 2일이죠.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이 선거의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였지만 5일 만에 퇴원하면서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 요인이 살아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법정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불확실 요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지지자 중에 80%는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써 1,000만 표 이상이 지금 투표를 했는데요. 개막 첫날 속보치에 근거해서 트럼프가 승리를 기정사실화 버린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결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3분기 실적은 좋아도 4분기와 관련된 실적 전망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재정 자극에 대한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RB가 빨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돈노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돈모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원칙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자, 두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월요일에 한 종목 그리고 게리라성으로 한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공개할 때는 두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린 뒤에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지는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 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누적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비케어부터 동암화성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빠져나간 종목들이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150%에 현재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플러스 수익률로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 레몬, 유나이티드제약, 오텍 모두 다 좋은 수익률 지금 보여주면서 빠져나간 바 있고요.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 진원생명과학 모두 다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스맥 이후로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포트폴리오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종목은 플러스고요. 두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IA가 낙폭이 좀 크네요. 거의 손절가를 근데 굉장히 아직까지 좀 남겨두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뭐 상심이 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지금 AS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그 IA가 지금 뭐 마이너스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IA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손절이 틀림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유는 제가 11월 초에 이 회사 이제 그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그 임시 주총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제약바이오 회사로 어차피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리면 더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를 크게 이제 좀 수정을 한번 했는데요. 이 트렌드 안에서의 움직임이라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행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도 크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본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뭐 지금 만약에 방송 보시고 손절가 처음 가격대로 진행을 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두신다면요. 목표가가 700원 넘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시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렇게 이제 그린카 관련주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재료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AI는 손절가 수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진양산업을 볼 텐데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놓고 조금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4,500원대 앞부분에 이제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에 이제 물량을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금일 대선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아침부터 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지금 KNN을 제외하고는 남은 종목들 좀 많이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부분인데요. 대선 테마들은 크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빠지게 되면 물량을 받아가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미들이 받아가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 충분히 올려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량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 상단 이렇게 부분에서의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고점 부근 저항대 돌파하게 되면 또 강하게 시세가 나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림 시큐리티 역시나 지금 전고점 저항자리가 지금 4,500원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한 번에 이제 돌파를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며칠째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뭐 어떤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냥 시장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눌림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해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저항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훨씬 더 거래량을 많이 죽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 같은 경우 저점에서 돌리는 흐름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정도에 한번 시장이 반등 흐름 나온다 하면 오늘 좀 눌린 종목들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목은 천천히 20선까지의 기간 조정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내일 만약에 바로 올라주면 시세 터질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3일 전에 4,340원 정도의 그 저점을 지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NHN은 시장과 지금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요. 조정이라고 생각되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추세의 완전 하단을 이탈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도 한번 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지랩인데요. 오늘 시세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17,000원 부근, 전고점 부근 이 저항대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와버렸어요. 역시나 아침부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연속성 있게 그 후발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흐름은 여전히 20선 위에 안착한 흐름으로 상승 흐름 추세에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에요. 현재 나스닥이 지난번에 제가 추세 단기 추세가 이제 아직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꺾이고 나서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의 부담감이 좀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오늘 뉴스 보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문희신 장관이 5차 경기 부양 관련해가지고 아직 협상이 아마 그 대선인 이후로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를 뽑아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책은 진행이 될 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런 부분은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좀 강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 보면 국내 증시의 흐름이 미국 증시를 선반영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미국 장보다 먼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닥인데요. 800포인트에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한 절반 정도 폭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앞전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이 강하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갭 구간을 지금 메운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부터는 반등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괜찮은 그림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대 하단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 하면 코스닥은 약간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방향성을 위로 잡아준다면 강하게 올라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단으로 잡게 된다면 아마 미국 장도 쌍봉을 만들고 빠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수렴 구간에서 아래로 하단을 깨게 되면 헤드앤숄더라고 이제 그 지수의 고점권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시장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수렴하는 구간에서의 단파동으로 흔들림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전히 이 추세대 하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싸게 모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주연 전문위원의 AS 들어봤고요.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이주연 노란톡에서 검색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이야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알차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